네, 오늘 한 발은 이번 주 뭐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기업 선택이 좀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이제 2,500개 기업 중에 그래도 수익권이라고 하려면은 약 50등 안에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없어서 물론 시장 전체가 무거운 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또 바닥 나오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만 조금 다 알고는 계신 내용이긴 한데, 제가 보는 이 환쟁이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은 상당히 껄끄러운 지금 움직임이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제어하려면은 달러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이제 외환 보유고의 일부일 수도 있고, 외환 보유고라는 것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유고도 있지만 기업들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그 원화 계정에 있는 돈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팔아버리면은 보유고가 좀 낮아지고 나중에 이제 달러를 파니까 원화는 들어오고 그 원화를 이제 세수 부적분으로 전용해서 했다라는 내용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묘수다라고 칭하는 쪽도 있지만 일단 전용이라는 것은 그 외평 기금과 외평채에 전혀 맞는 기금인데 조금 껄끄럽다. 네, 이 정도인데 하여튼 환율이 지금 뚫렸습니다. 1345원, 40원 여기가 이제 약간 목에 찼던 부분인데 뚫렸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음 레벨이 어디냐? 1,400원입니다. 1,400원도 돌파가 되면 다음 레벨은 1,444원, 45원. 1,445원이 코로나가 한창 극에 달했을 때 2022년도 10월 달 고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극에 달했을 때 주가는 환율이 1,444원일 때 코스피가 2,100이었나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2022년도 10월 달.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환율과 주가는 상당히 역으로 뒤집어서 민감도가 높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다음 주 이제 연휴 이후에 그 환시를 외국인들한테 조금 열어주는 시간 연장으로 그 내용이 어제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뭐 효용성이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어제 주식, 원화, 채권, 국채 모두 트리플 약세여서 이게 꼬이는 게 금리 시장은 이 단기 자금 시장도 계속 꼬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레포 마켓에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유동성을 좀 풀고 하는 게 순환하는 구조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안 풀었어요. 오늘도 아마 또 뭐 개입은 할 것 같고 연달아 개입을 하는데 이게 효용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일본의 경우를 봐서도 좀 그렇습니다. 일본도 엔화 약세가 돼서 환시 개입을 하는데 구두 개입을 하고 뭐 적적인 개입도 하고 하는데도 잘 안 잡히죠. 이 개입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막아놓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엔 또 미국이죠. 금리가 자꾸 올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3년 국고채 어제 금리가 3.891%, 기준금리가 3.5%인데 시장금리가 3.89 내지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준금리를 무시하고 시장금리가 형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기준금리 근처에서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쉽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이 어느 쪽으로 묶여버립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고금리 은행 예탁금 전년에 예금들이 있었는데 그게 만기가 좀 많이 돌아오는 부분을 사실 주식시장으로 좀 유도하려면 주식시장에 뭔가 좀 이렇게 순항하는 큰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 뭐 공모 IPO에 확 들어갔다가 또 쓱 빠져나가고 이게 수십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이제 막 활발하지 않으니까 반짝했다가 또 내려가고 반짝했다 내려가고 그러면 반짝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또 따라갑니다. 그럼 딱 물리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또 손절하면은 또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은 나중에 이제 지치는 거죠. 우울감과 무기력증만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뭐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조금 읍소고 해야죠. 민생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은 경고음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정쟁은 조금 이제 멈추시고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물론 PF에 대해서도 어제 뭐 대응책은 나왔는데 제가 판단컨대 그것도 미봉책일 수 있다. 뭐 당장 막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꾸 얘기 길어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민생 경제 지금 나락이다. 네. 지금 각자 도생만이 있다. 그래서 자꾸 입이 열 개라도 말을 좀 절제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은 어디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진짜 이게 국회가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의 뭐 공전 사태. 일단 뭐 모든 국민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어저께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좀 이 민생 법안 통과하는 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좀 읍소를 진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조금 약간 비꼬는 게 아니라 꼬집는 얘기긴 한데 달나라 가자라고 해놓고 이제 황우현 예산이 밑에서 툭탁탁 다 깎였어. 네, 그렇죠. 뭘로 달나라를 노져서 가야 되나 달을 우리 그래서 이제 뭐 연구개발 쪽 이제 R&D 비용들이 이제 많이 좀 그 다 위축이 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좀 토로를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만 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사실 이 주식시장도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좀 정책적인 어떤 코멘트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하반기 때 또 뭐 반도체 업황도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는 또 미국이 그 아마 또 오늘 뭘 내용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이따 내용 들어오면 알려드리겠지만 중국 향에 대해서 장비 반입을 막을 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환율이에요. 연중 고점이 이제 1,340원이 그래도 계속 이제 좀 저항 역할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뚫지는 않았는데 어저께 막판에 그냥 완전히 뚫어버렸거든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1,300 이제 50원대 이상에서 거래가 될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딱 하나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은 오늘이 이제 어쨌든 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 수출하는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내구 물량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많이 좀 출회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이제 구두 가입이라도 좀 해주면 1,350원 선에서는 이제 장중에 조금 이제 저항에 걸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확 지금 줄여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이제 9월 마지막 영업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재매수에 대한 이제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1,350원 정도 저항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봐야 그나마 우리 국내 증시가 뭔가 이제 좀 숨통을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 가장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건 셧다운과 관련된 우려인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뭐 정치적인 이슈라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으로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뭐 양보 없는 지금 평행선을 이제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6주짜리가 아니라 뭐 1주짜리라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미봉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으로 이제 치닫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저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라디오 뉴스 이제 듣다가 보니까 그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다 파업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제 파업하는 현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시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뭐 제가 내용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시위 가가지고 같이 이제 물론 이제 노동자분들의 이제 뭐 인권이나 뭐 그런 이제 노동 여건 개선과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당연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신경 쓰실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뉴스가 나오길래 이거 정말 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 유가 안정이 제가 볼 땐 가장 좀 그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유가가 안정돼야 물가가 안정되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90불 위로 올라왔고 맞습니다. 오늘 달러가 이제 연중 고점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90달러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정상회담 한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 가능성이 조금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사실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이제 달갑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이제 해결책을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건 맞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까지만 좀 버텨보시자. 네. 지금 이제 주식을 집어 던지는 건 정말 실익 없는 매도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되고 조금 이제 먹구름이 가시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걷어내야 될 종목과 조금 고집을 부려야 될 종목 교통 정리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더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내동매매 내지는 이제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시장이 이제 뭐 추석 연휴 또 끝나고 나면은 또 조금 주가라는 게 항상 이게 뭐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네. 가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워낙 지금 감매도 구간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반발 매수 내지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종목들을 정리하더라도 그때 정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버티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기업을 이 기업들한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채권 추심 업체들이죠. 고려신용정보하고 SCI 신용평가하고 SCI 평가정보 그 연체율이 올라가면은 사실 조용히 뒤에서 웃을 수 있는 회사들인데 그렇죠. 이런 이 기업들을 어떤 테마나 한 발로 정하기가 좀 모호해서 네 그래서 그랬던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업은 그냥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이제 그렇다는 거. 근데 어떻게 될지 오늘 참 이게 자꾸 이제 뭔가 좀 정치적인 이슈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앵커라는 본분을 떠나서 중립을 지켜야 되고 하는데 네. 짜증나서 지금 경제를 보고 있으면은 또 저는 이제 환율과 금리를 많이 보는 그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보고 있으면 머리 쥐어 뜯겠어요 진짜. 이게 엉킨단 말이에요. 자꾸 엉키니까 주식시장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같이 엉키는구나. 네.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이런 부분 조금 그렇죠. 희망을 찾아주세요.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뭐 최근에 유가도 오르고 미국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지금 환율도 좀 다시 또 지금 1,350원인가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하여튼 주식시장의 환경들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추석 연휴 있고 셧다운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첫 번째 마이크론이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새벽 정도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졌는데 마이크론이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그동안 이제 계속 하락세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손실이 좀씩 감소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돌아서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마이크론이 뭔가 하나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반전의 뉴스.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반도체가 좀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쪽이 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 마이크론 실적이 일단은 좀 우호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죠. 미국 8월 PC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원 PC 최근에 유가도 오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물가 또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요인이 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8월 근원 PC 물가 지수는 지금 4.2에서 3.9%로 좀 둔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우리가 전망한 대로 나온다면 지금 이제 다소 물가에 대한 불안이 조금은 약간 좀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요즘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혼잡스러운데 그래도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경기 부양하려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서비스업 PMI 지수 요게 조금 좋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오늘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약간 이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추석 연휴 동안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라는 게 항상 이게 안 좋은 쪽만 찾으면은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긍정을 요소를 찾으면 또 긍정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공존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부정의 내용들은 인지를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안 되길 바라기 때문에 부정을 얘기하는 거지. 네. 시장 뭐 나쁘게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기업은 찾으면 또 그렇죠. 아까 뭐 고려신용정보, 뭐 SCI 평가정보, 뭐 모르죠. 또 주가는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업들은 항상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까지만 좀 매크로를 얘기를 좀 다뤄드렸고요. 두 분의 또 승부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자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하기 전에 또 리뷰. 네, 오늘 또 이제 9월 마지막 영업일이다 보니까 8월 말에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좀 빠르게 리뷰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월 28일 날 소개해드렸던 삼양식품, 요거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수익이 아주 크게 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같은 시장에 안 빠지고 이렇게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이 얼마나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지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곧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때는 또 다시 또 삼양식품 이제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스코어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지를 좀 열어놓고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뉴로메카, 9월 달 초반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로봇 종목들이 워낙 강했죠. 그래서 이제 뉴로메카도 8월 말에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40% 최고가 대비하면 이제 수익이 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제자리까지 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고 나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다 제로 소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상장되기 전에 이미 전부 다 제자리로 지금 흘러내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장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이제 IPO에 대한 기대감, 뭐 하나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또 살아날 수 있고 대기업에 이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이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성장 섹터 종목이 로봇 업종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도 36,000원, 37,000원 구간에서는 재매수가 충분히 좀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좀 해보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백 8월 31일 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최근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뭐 리뷰도 좀 해드렸었고 또 다시 한번 소개도 좀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나이백은 이제 BBB 내혈관 장벽이 이제 투과하는 그 플랫폼 셔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좀 주목받고 있고 요즘에는 조금 뜸하긴 합니다만 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그 펩타이드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펩트론의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나이백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역시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60일 이평을 이제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지금 이 눌림목 구간에서 2만 원짜리가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자리는 또 매수 급소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요 종목도 고가 대비해서는 20%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만 원 지지를 확인하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보신다면 터닝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됐을 때 좀 짧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리뷰를 빠르게 받고 오늘 선정한 이 기업을 자, 오늘의 한 발 들어보죠. 네, 종목 선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렵죠? 오늘은 큐리옥스 바이오 큐리옥스 시스템스. 바이오, 네. 우리 앵커님이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이제 소개를 해주셨다가 IPO 전부터 그렇죠. 주가가 거의 한 7배 가까이 급등을 한. 그리고 너무 많이 빨리 올라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네. 주가 너무 빨리 올라요 오늘하고 네, 우리 또 맞습니다. 대표가 얘기하시는 바람에 주가가 또 너무 빨리 내려버렸는데 진정이 분명히 좀 됐어요. 고가 대비해서 지금 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어제 종가가 이제 4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과열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인 실체를 좀 추적하면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포 분석 공정 이제 자동화 장비 요 회사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얘기하잖아요. 제약 바이오의 소부장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이제 장비 기술을 이제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께서 우리 방송도 출연하셨잖아요. 네, 김남용 대표이사가 출연을 했고 MIT 이제 화학과 이제 출신이시고 뭐 학계에서도 사실 나름대로 좀 인정을 받는 이제 연구 개발
그 이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기업체도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킴리아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CAR-T 이제 치료제 시장에서 정말 좀 각광받고 있는 치료제인데 이 킴리아가 한번 치료받는데 거의 뭐 4억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국내에서 또 처방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내에서는 일단 킴리아가 유일하게 이제 좀 승인이 돼 있긴 합니다만 요거 이제 치료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 일단 혈액에서 세포 뽑아내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거기서 뭐 원심 분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소요가 돼요. 주사를 한 방 맞는 데까지 2달이 넘는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어저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어요. 네, 우리 한발에서 또 제가 또 맞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파킨슨병 치료와 관련해서 간 이식한 이제 간에서 추출한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뇌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 6명 환자한테 전부 부작용 없이 다 수술해서 성공을 했다. 네. 이런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거 정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민생 법안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이 첨생법 개정안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법은 어디가 있나요? 이번 정기국회 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돼야만 이런 환자분들 난치성 희귀질환 이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어떤 세포 치료의 가능성이 워낙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쟁의 소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국민 복지와 또 후생을 위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첨생법 개정안이 반드시 좀 통과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세포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좀 더 폭넓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 수술하는데 식약처에서 개별 수술 승인을 받고 식약처의 담당 직원이 수술하는 현장에 참관을 할 정도로 지금 워낙 타이트하게 진행이 좀 됐어요. 어쨌든 근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큰 쾌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 그다음에 또 세포 치료제의 공정 자동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시장에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가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고가권에서 충분한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어저께 아래 위로 상당히 이제 큰 변동성을 좀 만들면서 4만 원 정도가 이제 지지가 좀 됐기 때문에 바닥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구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뭐 1차적으로만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5만 원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3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뭐 이렇게 좀 많이 노출이 됐던 기업인데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넘어오다가 또 조정도 가파르게 받고 네. 하지만 뭐 궁극의 본질은 유효하게 살아있는 네. 흥미로운 네. 기업입니다. 네. 흥미로운 기업이라서 나중에 한번 또 제가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있으면 하고 네. 큐리옥스 혹시 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이제 큐리어스 바이오 시스템이 이제 상장되고 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랐는데 지난번에 이제 아마 이제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네는 이제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뭐 그러면서 지금 너무 이제 주가가 좀 빠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큐리어스 바이오 시스템은 이제 실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10월 10일 날 그때가 아마 그 지금 현재 약간 경고 걸려 있는데 이게 풀리면서 거기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좀 주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조정 흐름 나오다가 10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오늘 또 한 발 가기 전에 리뷰 네네. 혹시 오늘 리뷰는 이제 이게 이제 한 달 돼서 이제 빠지는 종목들인데요. 네. LNK 바이오 말씀을 LNK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K 바이오는 뭐 그 척추의 임플란트다. 뭐 이래가지고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에 비해서 주가는 지금 약간 조정 흐름인데 아무래도 LNK 바이오가 이제 실적도 1분기, 2분기 괜찮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도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다소 좀 그 시장이 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동안은 지금 9,000원에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고 있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번 다시 한번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하나마이크론. 네, 하나마이크론이 그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상한가 치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이 흐름을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한 요 정도 선은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뭐 이렇게 급등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한 24,0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추석 연휴 지나고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상승세를 나오면 그때 또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저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마이크론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까지 리뷰를 받고 그럼 오늘은 또 한 발을 어디게 오늘 종목은 그 HK 이노엔. HK 이노엔. 예, HK 이노엔은 뭐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종목이죠. 뭐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지금 그 역류성 역류성 식도 치료제로서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좀 지금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전에 이제 CJ 제일제당의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이제 물적 분할돼서 상장됐다가 지금 이제 한국콜마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된 이러한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건기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문 의약품. 이 두 가지에서 최근에는 이 회사가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까지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의약품 쪽에 좀 상당히 정성을 좀 들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상당히 주목받는 부분은 K캡이죠. K캡. 그 역류성 또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2세대 PPI보다 지금 HK 이노엔이 지금 개발한 K캡이 훨씬 더 그 편리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오랜 이 지속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한 5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종근당하고 이 판매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그 수수료를 좀 비싸게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낮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근당 말고도 이걸 하려고 하는 제약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이제 수익성이 훨씬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 쪽에 이제 가장 경쟁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다케캡이라고 해서 일본 업체가 만든 건데 여기가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됐는데 약간 최근에 그 발암물질 요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이 임상 진행이 조금 지연되면서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지금 K캡 같은 경우는 2상을 건너뛰고 바로 3상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서 약간의 우위를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유럽 쪽에 이제 파트너십, 이게 이제 계약 체결되면서 이제 유럽 쪽까지도 이제 본격적인 진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노열트 수입이 빠르게 지금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지금 이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가 멕시코 이렇게 이제 글로벌 국가 기술 수출로 좀 상당히 좀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이 이제 본격적인 수익성이 올라오는 원년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이 10월 내년 이제 다음 달이 10월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년에 이제 실적이 한번 껑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종목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최근 시장과 상당히 무관하게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41,000원,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 37,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은 HK 이노엔인데 네. 김민 네. 매니저 생각은 어때요? HK 이노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주 많이 드시고 속쓰리다. 네, 컨디땡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거 만드는 회사고 건기식 쪽은 이제 그게 핵심이고
지금 신약 쪽은 KK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다 설명해 주셨고 특히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미국 시장 진출이라고 봐요. 지금 작년 8월 달에 이제 임상 3상 승인 받아 가지고 약물 투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이제 끝날 거거든요. 뭐 이미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의약품의 효능에 대한 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네. FDA 3상도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이제 사용 승인 받고 시판이 이제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진짜 이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제약 바이오 종목도 확실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효능이 검증된 기업 혹은 뭐 상용화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도 최근에 약세장과 상관없이 오히려 주가가 우상향하고 기관들이 계속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한 발까지 들어봤고요.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호근 매니저는 HK 이노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네. 쓴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